차가운 수갑의 금속 소리가 황기찬의 손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재인, 너도 결국 나처럼 될 거야. 황기찬이 끌려가면서도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강재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다 니놈들 짓이야. 황기찬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공항에서 체포당한 강세리가 황지호를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호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강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지호를 달랬습니다.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황기찬은 허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25년 형을 받은 강세리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지호는 어떻게 돼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죽음의 기운이 황기찬과 강세리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트리는 것은 황기찬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거대한 책상 앞에 앉은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중국 투자 무산이라는 치명적인 소식이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은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은 며칠째 잠을 못 잔 듯 수척했고 평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그의 중얼거림이 넓은 회장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윤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신중했고 얼굴에는 희망적인 표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황기찬의 참담한 모습을 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 윤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황기찬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또 나쁜 소식이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습니다. 황기찬의 눈에 순간 불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윤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정말이야? 정말로? 어디서? 황기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형 펀드 회사입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윤비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예비 협상도 마쳤습니다. 황기찬은 윤비서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윤비서는 그런 황기찬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성공시켜줘. 이게 마지막 기회야.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윤비서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강규철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내심 다짐을 굳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윤비서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모든 권한을 맡기겠어. 계약 체결부터 자금 운용까지 전부 네가 해줘. 난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윤비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황기찬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윤비서야말로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조용한 카페.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강재인과 윤비서가 마주 앉았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과는 달리 그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재인은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윤비서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비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강재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강규철 회장의 만년필 녹음기였습니다. 강재인의 손이 그것을 받는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강재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버지,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입니다. 윤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기찬이 어떻게 회장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강재인의 손이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회장님은 저에게 친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윤비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회장님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학비도 생활비도 모두 회장님 덕분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윤비서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윤비서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이미 가짜 투자 계약서도 준비했습니다. 그가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윤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황기찬의 모든 재산이 제인님에게 이전됩니다. 물론 그는 모를 거예요. 강재인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버지와 은호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어요. 회장님께서도 원하실 겁니다. 윤비서가 강규철의 사진이 담긴 지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이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맹세를 다졌습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차가운 복수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실행할까요? 강재인이 물었습니다. 내일입니다. 황기찬이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을 주고 다시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윤비서의 미소는 섬뜩했습니다. 김도윤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꼭 들어보세요. 정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도희가 마지막에 남긴 거예요. 강재인과 김도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정윤이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도희의 마지막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람이와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보람아, 삼촌이 늦는다고 하니까 엄마가 먼저 갈게. 네, 엄마. 조심히 가세요. 평화로운 일상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김도희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만나러 가는 거야. 은호의 천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상해. 왜 이런 곳으로? 김도희의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김도희의 절규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것은 강세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방해하지 마.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세리가 다 꾸민 거였어?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윤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무죄라는 얘기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윤이가 강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인아, 우리 도희의 억울함을 풀어줘. 제발. 강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 이모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김도윤이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이 모든 게 강세리 때문이었어. 우리 가족을 파괴한 건 그 여자였어.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는데 강재인이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피해자였는데
정윤희가 강재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강세리와 황기찬 둘 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장실의 문이 열리며 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흥분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벌떡 일어나 윤 비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어색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로?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투자 받는 거야? 500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윤 비서가 서둘러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상대방이 오늘 중으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기찬은 기쁨에 들떠 계약서를 자세히 읽지도 않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윤 비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손끝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라고. 황기찬이 중얼거리며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앞부분에는 투자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뒷부분에 숨겨진 조항에는 황기찬의 모든 재산과 지분을 강재인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 교묘하게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서명하시고. 윤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황기찬이 투덜거렸지만 계속 서명했습니다. 해외 투자라 절차가 복잡합니다. 윤 비서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황기찬은 의심 없이 계속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안도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황기찬이 마지막 서명을 마치는 순간 윤 비서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겠군. 황기찬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살았어. 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윤 비서의 대답에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 비서가 계약서를 정리하며 몰래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은행 전산 시스템이 작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자금은 언제 들어와? 황기찬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곧입니다. 아주 곧요. 윤 비서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30분 후 황기찬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지만 점점 더 자주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계좌에서 50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계좌에서 100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200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계좌 잔액 0원. 황기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그가 당황하며 윤 비서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윤 비서. 윤 비서. 황기찬이 복도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장실로 돌아온 황기찬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이야. 내 계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죄송합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분의 요청으로 처리된 건입니다. 정당한 권한? 그게 무슨 소리야? 회장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료 미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강재인이었습니다. 게임 끝이야, 황기찬. 강재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황기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재인아,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인 대가야. 강재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너에게 돌려줄 시간이 왔어. 황기찬의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너희들이... 윤 비서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나 다름없었어. 강재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같은 배신자와는 달라. 내가 언제 배신을... 황기찬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재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입 닥쳐. 네가 한 짓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황기찬의 표정이 어둠 속에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가 다 꾸민 거였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이제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황기찬의 눈에 갑자기 광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다친 짐승처럼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네 짓이었어. 황기찬이 만년필을 높이 들고 강재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뒀더니. 강재인이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황기찬의 공격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어. 너도 죽어야 해. 황기찬이 소리치며 만년필을 휘둘렸습니다. 위험한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도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황기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만해. 김도윤이 황기찬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했습니다. 두 남자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황기찬은 광기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저항했습니다. 놔라고. 황기찬이 발악했습니다. 김도윤은 체계적으로 황기찬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건 우리 도희의 복수야. 그가 황기찬을 바닥에 눌러 제압하며 외쳤습니다. 황기찬이 바닥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양복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 황기찬이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렸습니다. 강재인이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야.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다 들어있어. 황기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온다. 강재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황기찬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쳤지만 김도윤이 그를 단단히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회장실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기찬 씨죠?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황기찬의 마지막 발악도 이제 끝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황기찬 씨 강규철 회장 살인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황기찬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피부에 닿자 그는 마침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항하며 강재인을 노려봤습니다. 재인아, 너도 결국 나처럼 될 거야. 황기찬이 끌려가면서도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너도 언젠가 똑같이 당할 거야. 강재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니놈들, 다 니놈들 짓이야. 황기찬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재인, 너도 살인자야. 너도. 경찰관이 황기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죄야. 무죄라고. 황기찬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강재인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죄. 아버지를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이고 도희 씨까지 죽인 네가 무죄라고?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황기찬이 발악했습니다. 강재인이 녹음기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황기찬의 얼굴이 재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그 녹음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다 들어있어. 강재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황기찬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다 음모라고. 강재인이 다 꾸민 거야. 복도를 지나며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찬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이 체포되시다니. 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인,
너를 저주해. 황기찬의 마지막 절규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하지만 강재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가 완성되어가는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출국 대기실에서 강세리가 선글라스와 모자로 변장한 채 황지호의 손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지호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강세리가 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 걸면 안 돼. 황지호는 엄마의 다급한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우리 왜 갑자기 여행 가요? 아빠는 안 가요? 아빠는 나중에 와. 강세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야. 강세리는 주변을 경계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황기찬 명의로 빼돌린 현금과 가짜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지호가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강세리가 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출입국 관리소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세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시간 전 황기찬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주를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분. 출입국 관리 직원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강세리가 가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들여다보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때 뒤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세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시죠?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살인교사 및 도주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강세리가 지호를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호는 무서워하며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호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강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지호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가차없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항의 다른 승객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호는 어떻게 하죠?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동보호소에 연락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답했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야. 강세리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수갑을 찬 채 황기찬과 강세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세리만이라도 구할 수 없어요? 황기찬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녹음 파일, 통화 기록, 증인들까지. 강세리 역시 피고석에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지켜준다더니. 세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황기찬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쓸게. 너만은 조용히 하세요. 법정 경위가 주의를 줬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황기찬은 강규철 회장을 협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기소장이 낭독될 때마다 황기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강세리는 김도희를 고의로 뺑소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황은호의 살인을 사주하였으며, 강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변호사가 최후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세리의 경우.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잔혹합니다. 사회적 파장도 컸습니다. 황기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모든 건 제가 한 일입니다. 세리는 제가 시킨 거예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세리가 놀란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세리만은 살려주세요. 황기찬이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법정에 새로운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황기만이었습니다. 사고 후 지능이 떨어졌다고 알려졌던 그가 의외로 또렷한 정신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강재인은 방청석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황기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황지호의 생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황기찬과 강세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지호는 황기찬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황기만이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강세리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검사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아닙니다. 황기만의 증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은 사고로 인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호 혈액형 검사는 사고 전에 한 겁니다. 황기만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멀쩡했어요. 검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강세리의 거짓말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만이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지호가 황기찬 아들이라고 거짓말했고 나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했어요. 황기만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강세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습니다. 황기만이 계속했습니다. 세리가 나를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그것도 기억해요. 이 증언에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황기찬은 피고석에서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증언할 것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세리는 악한 여자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취미였어요. 황기만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강세리는 고개를 떨구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고의 순간이 왔습니다. 법정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황기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체념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황기찬은 강규철 회장에 대한 1급 살인, 횡령, 배임 등의 죄로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황기찬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안도 섞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피고인 강세리는 살인교사, 뺑소니 살인 등의 죄로 징역 25년에 처합니다. 강세리 역시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특히 무고한 아이까지 희생시킨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황기찬은 멍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사회에 미친 악영향도 큽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강세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호는 어떻게 돼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경비들이 다가와 수갑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장님, 황기찬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선고를 마칩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법정 경비에게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은 허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방청석의 강재인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묘한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긴 법정 다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선 강재인과 김도윤은 근처의 조용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공원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강재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악몽이. 김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재인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강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아빠 원수 갚았어. 그녀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김도윤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희야,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평안히 쉬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강재인이 말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김도윤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로는 잃은 것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잖아요. 김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강재인이 물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죠.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은호와 도희가 원하는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일 거예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짜 살아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도윤 씨. 강재인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걸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김 복수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은호와 도희가 미소 지으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집에서 강재인은 어머니 최자영을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최자영의 치매 증상은 많이 호전되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재인아, 아침 먹어라. 최자영이 따뜻한 미소로 딸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강재인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차가운 분노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강승우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나와 엄마를 돌보기 위해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누나, 오늘 치킨집 가죠. 강승우가 제안했습니다. 윤희 이모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외출하시면 좋아하시니까. 최자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인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강재인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오후가 되자 세 가족은 정윤이의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치킨집은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강재인 가족을 보자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재인아, 어서와. 정윤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자영이도 많이 좋아졌네. 윤희 이모 덕분이에요. 강재인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치킨집 한편에서는 김보람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재인을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재인 이모. 보람이 밝게 웃었습니다. 보람아, 많이 컸네. 강재인이 보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인 씨.
김도윤이 인사했습니다. 도윤 씨도 안녕하세요. 강재인이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치킨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평화로운 식사네요. 정윤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최자영이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인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강재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은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긴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